우주에서 바라보면 지구는 크게 두 시기에 걸쳐 거대한 눈덩어리로 보였을 겁니다. 지구 역사상 8억 년 전에서 6억 년 전 사이, 그리고 22억 년 전의 두 시기에 지구는 온통 얼음에 뒤덮여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육지는 남극 대륙처럼 두터운 얼음에 덮였고 바다는 1000m 깊이까지 얼어붙었습니다. 당시엔 아직 미생물이었던 생명은 전멸의 위기에 몰렸죠. 이런 동결 현상은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지구 동결 현상은 왜 일어났을까요? 그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온실 효과 가스가 어느 형태로든 관련돼 있다고 여겨집니다. 약 20억 년 전, 지구 바다 곳곳엔 메탄균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유기물을 분해해서 메탄을 활발하게 방출하고 있었죠. 사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강한 온실 효과를 지닙니다. 22억 년 전에 동결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의 지구. 높은 농도의 메탄 때문에 대기는 붉은 빛을 띠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지엔 식물도 움직이는 모습도 없습니다. 당시 생명은 아직 미생물로 바다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계속해서 메탄을 방출하는 메탄균. 그 주변엔 인류의 선조가 있었는데 메탄균과 마찬가지로 미생물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바다에 이변이 생깁니다. 우연한 유전자 조합에 의해 전혀 새로운 생물이 탄생한 것이죠. 광합성을 하는 세균 남조류입니다. 햇빛을 이용해서 지구 역사상 최초로 산소와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이었습니다. 남조류가 만든 산소는 대기 중에 대량으로 방출됐습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대량의 산소였죠. 이것이 대기 중의 메탄의 이변을 일으킵니다. 방출된 산소가 어느 일정량을 넘었을 때 메탄과의 반응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결국엔 메탄을 소멸시켰다고 여깁니다. 메탄을 잃어버린 지구는 급격하게 냉각돼서 전면적인 동결로 치닫습니다. 지구를 데웠던 생명이 이번엔 그 반대로 지구를 얼려버린 셈이죠. 수백만 년에서 수천만 년 동안 계속된 것으로 보이는 지구 동결 현상. 인류의 선조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온천입니다. 온천 안에도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매트처럼 보이는군요. 이것은 미생물의 덩어리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건 남조류를 비롯한 녹색의 광합성 생물입니다. 그 주변엔 이들이 만들어내는 영양분에 의존하는 미생물이 모여 있습니다. 지구가 동결된 시기에 광합성 생물과 인류의 선조도 이렇게 한데 어울려서 견뎌내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생물 자신이 초래한 지구의 동결 현상. 그 이변으로부터 생물을 숨겨준 건 지구 내부의 열이었습니다. 이건 6억 년 전에 지구 동결 현상이 일어나기 이전 인류 선조의 상상도입니다. 지금의 깃편모충이란 동물성 플랑크톤과 비슷한 미생물로 여겨집니다.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가정하면 지구 동결 현상이 일어난 6억 년 차는 11월 중순입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선조는 생명 역사의 80% 이상을 미생물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 동결 현상 후 인류의 선조는 다른 생물과 함께 경이적인 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나미비아의 농장에서 발견된 생물은 프테리디늄으로 불립니다. 이건 물고기도 나뭇잎도 아닌 사람의 입술 같은 모양을 한 이상한 생물이었습니다. 해저의 모래 속에 절반이 묻힌 채로 살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베리아에선 복잡한 구조의 생물이 발견됩니다. 몸 길이가 30cm인 요루기아란 생물입니다. 화석엔 여럿이 모인 듯한 5개의 둥근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마리가 돌아다닌 자국입니다. 같은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킴버렐라입니다. 거북처럼 생긴 몸으로부터 긴 촉수 같은 걸 내밀어서 모래 표면의 영양분을 긁어모아 먹은 듯합니다. 이 시기에 일제히 탄생한 100종류가 넘는 대형 생물은 에디아카라 생물군으로 불립니다. 지구 동결 현상 후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형 생물이 탄생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인류의 선조도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에서 2003년에야 발견된 이것은 아직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생물의 화석입니다. 올챙이처럼 보이는 이 화석을 감정한 연구원은 이것을 인류를 포함한 척추동물의 선조로 여깁니다. 몸 길이는 6cm, 미생물로부터 10만 배나 커진 셈입니다. 30억 년 넘게 미생물이었던 인류의 선조가 마침내 눈에 보이는 생물로의 진화를 이룬 것이죠. 사실 인류의 선조는 22억 년 전에 동결 현상이 끝났을 무렵에도 몸집이 커졌습니다. 세균 같은 단순한 구조의 생물로부터 진핵 생물로 불리는 크기가 약 1000배인 생물로 진화했으니까요. 세포 속에 핵이나 여러 기관을 지닌 눈에 띄게 복잡한 생물이었죠. 두 차례의 지구 동결 현상과 두 차례의 생물 대형화. 지구 동결 현상은 왜 생물의 몸집을 크게 만들었을까요? 커슈빙크 박사는 애초에 거의 0이었던 산소 농도가 22억 년 전의 동결 현상 후에 약 1%가 됐고 6억 년 전의 동결 현상 후엔 현재와 같은 20%까지 상승했다고 여깁니다. 좀처럼 변하지 않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순식간에 증가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지구 동결 현상뿐이라고 합니다. 산소는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분자입니다. 그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선조는 22억 년 전에 진핵 생물로 진화했고 6억 년 전엔 에디아카라 생물로까지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지구 동결 현상 후엔 산소가 크게 발생할까요? 완전히 얼어붙은 지구. 그 사이에도 화산 활동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화산 가스 속엔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죠. 현재의 지구에선 이런 이산화탄소 대부분은 바다에 녹아버립니다. 지구 동결 현상 당시 바다가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끊임없이 대기 속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 300배에서 2000배에 이르렀을 때 강한 온실 효과로 인해 마침내 빙하는 대붕괴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 내부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의 거친 작용에 의해 동결 현상은 끝납니다. 생물을 숨겨줬던 지구 내부의 열이 동결 현상을 종결시키는 역할도 한 것이죠. 지구 동결 현상을 끝냈던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는 얼음이 녹은 후에도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바다 표면의 온도가 45도를 넘으면 바닷물이 급격하게 증발되면서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불리는 거대한 허리케인이 발생. 앞바다에선 거대한 파도가 발생해서 해안으로 밀어닥칩니다. 해저는 열수공에서 분출한 인등의 영양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구 동결 현상 동안엔 광합성 생물이 멸종 직전이었기 때문에 고스란히 남겨졌죠. 초대형 허리케인이 바닷속을 격렬하게 뒤섞어서 영양분이 얕은 바다로 전해지는 걸 도왔다고 봅니다. 얕은 바다엔 영양분과 지구 동결 현상을 종결시킨 이산화탄소가 잔뜩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햇빛이 비춰지자 어느 생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온천으로 피난해 있던 남재를 같은 광합성 생물이었죠. 이들은 광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단숨에 대량의 산소를 만들어냈습니다. 광합성 생물의 녹색으로 물든 바다. 거기엔 막대한 양의 산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차례의 지구 동결 현상을 견뎌낸 생명의 힘이 지구를 산소가 넘치는 별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그 산소가 생명을 대형 생물로 진화시켰습니다.